운동선수들 몸에 붙어있는 그 화려한 테이프, 다들 한 번쯤 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키네시올로지 테이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획기적인 의료기술일까요? 아니면 그냥 보기 좋은 마케팅일까요? 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마법의 테이프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나아지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인지 저희는 화려한 광고 문구들 너머에 있는 실제 과학적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그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테이프가 도대체 뭘 해준다고 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1970년대에 개발된 키네시올 로지 테이프, 줄여서 KT라고 부르는데요. 신축성 있는 면으로 만들어졌고 통증을 줄이고 신체 기능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해요. 통증 감소는 기본이고 순환을 돕고 근육을 잡아주고 심지어 부상까지 예방해준다고 하죠. 근데 대체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그 이론들이 꽤나 구체적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 테이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가설들이죠. 자, 지금부터 이 이론들을 하나씩 심판대에 올려놓고 정말 타당한 이야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피부 들어 올리기입니다. 테이프를 붙이면 그 탄성 때문에 피부가 살짝 들리게 되잖아요. 그럼 피부 아래에 아주 미세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혈액이나 림프액이 더 잘 흘러서 부기도 빠지고 통증 물질도 빨리 없어진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관문 조절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뇌로 가는 신경 통로가 한정되어 있는데 테이프가 피부에 주는 만져지는 느낌, 즉 촉각 신호가 아프다는 통증 신호보다 더 빨리 그 통로를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신호가 들어갈 문이 닫혀버리니까 덜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죠. 꽤 흥미로운 개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론, 이게 아마 가장 논란이 많을 텐데요. 테이프를 붙이는 방향에 따라 근육의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육이 시작하는 곳에서 끈다는 곳으로 붙이면 근육이 활성화되고 반대로 붙이면 과사용된 근육이 이완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들어본 이론들 어떠세요?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이런 가설들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된 과학 실험의 무대 위에 올렸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증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테이프를 찾는 가장 큰 이유, 바로 통증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과연 키네시올로지 테이프가 통증을 줄여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2013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표된 연구들을 싹 다 모아서 분석한 아주 신뢰도 높은 자료가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통증을 아주 조금 줄여주는 효과는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너무 작아서 이게 과연 환자에게 와,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말할 만큼 의미 있는 변화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그건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허리 통증 같은 일부 경우에 일시적으로 약간의 통증 완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효과가 다른 물리치료나 운동 같은 기존 치료법보다 더 낫다는 증거는 없고요.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효과의 상당 부분이 이 테이프가 날 낫게 해줄 거야 라고 믿는 플라시보 효과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나왔던 가장 흥미로운 주장, 바로 테이핑 방향으로 넘어가 보죠. 정말 테이프를 이쪽으로 붙이냐 저쪽으로 붙이냐에 따라 근육 기능이 달라질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이중 냉검 교차 연구라는 아주 엄격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건 실험하는 사람도 실험 받는 사람도 어느 방향으로 테이프가 붙었는지 전혀 모르게 해서 심리적인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엄격한 테스트는 특별한 통증이나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편견이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없앤 거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표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EMG, 근활성도 항목, 그러니까 근육의 전기 신호를 본 건데 촉진 방향이든 억제 방향이든 결과는 유의미한 변화 없음입니다. 그 아래 근력을 나타내는 등속성 토크 값도 똑같이 차이 없음이죠. 수직 점프 높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여기 3번 뛰기 거리 항목을 보면 촉진 테이핑을 했을 때 13.7cm가 늘어난 걸로 나오긴 했네요. 그럼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여러 항목을 동시에 테스트할 때 생길 수 있는 통계적 오류의 가능성을 보정하고 나니까 이 차이도 결국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방역으로 붙이든 결과는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보여주죠. 테이핑 방향이 근육의 수행 능력을 바꿀 수 있다는 이론은 적어도 이 실험에서는 전혀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근육 자체의 힘이나 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칩시다. 혹시 더 깊은 수준, 그러니까 우리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 또 다른 연구에서는 H반사라는 걸 측정했는데요. 이건 우리 신경세포가 얼마나 쉽게 흥분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 표를 보시죠. 연구진은 테이프를 그냥 붙였을 때, 50% 장력으로 당겨 붙였을 때, 100% 장력으로 팽팽하게 붙였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신경 흥분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주요 종아리 근육인 가자미근과 내측 비복근에서는 어떤 조건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전혀 없었죠. 유일하게 외측 비복근에서 그것도 장력 없이 붙였을 때만 약간의 감소가 나타났지만 이건 일관성이 너무 떨어져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이프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증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근육 수행 능력과 신경계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키네시올로지 테이프에 대한 최종 평결을 내려볼 시간이네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그럴듯한 이론들은 실제 데이터로 잘 증명되지 않았고요. 통증 완화 효과는 아주 작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고요. 우리가 느끼는 효과의 상당 부분은 플라시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리고 다른 치료법보다 특별히 더 낫지도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른 치료들과 함께 사용했을 때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나 일시적으로 통증을 잊게 해주는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치료제라거나 운동 능력을 올려주는 비밀병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미미하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테이프의 물리적인 효과에 돈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에 돈을 내는 걸까요? 회복에 있어서 믿음의 힘이 어디까지 작용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